오전에 나르시피아 제품과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피부 구조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셨고, 이 피부 구조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미백도 개선을 시켜야 되고, 주름도 개선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일들을 하세요? 대부분 많은 고객들은 관리를 받죠. 어디 가서? 병원 가서 받죠. 그죠? 병원 가서 뭐 받아요? 남인아 부장님? 프락셀. 맞아요. 우리 뭐 기미 없앤다고 프락셀 하고 IPL 하고, 그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고 한다는 거는 이미 나는 내 피부의 문제점을 알고 있다.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라는 필요성을 이미 안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나는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병원에 가서 해야지, 피부 관리실에 가서 해야지. 근데 사실 비용적인 것도 부담이 되고 시간적인 것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구나 코로나가 이렇게 만연한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병원 가는 것도 사실은 두렵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고 집에서 홈케어하고 세라젬이 잘 되는 이유도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 피부도 이제는 집에서 관리하는 시대가 왔다. 나르시피아는 그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나르소닉을 9월 1일자로 런칭을 다시 하게 됐죠.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게 V라인이죠. V라인이 뭐예요? 하이프 장비죠. 그죠? 표피에 상처 없이 피부 속 진피에 필요한 곳에 상처를 내서 콜라겐을 재생을 하고 변성된 콜라겐을 회복을 시켜주고 또 뭐도 해요? 지방 분해, 독소 배출, 이런 기능까지 같이 있는 거죠. 이런 기계를 가지고 우리는 피부 관리실을 운영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홈케어도 하기도 했지만 조금 번거로웠다. 부피도 크고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기계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게 나르시피아의 나르소닉입니다. 나르소닉은 V라인 S와 같은 집속 초음파죠. 그죠? 보다 더 젊어지게 만드는 안티에이징의 비밀을 갖고 있는 기계입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우리는 노화도 많이 진행이 되는데요. 나이에 따른 피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조감도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 우리 피부 속의 진피에 콜라겐과 엘라스틴 그리고 이렇게 히알루론산이 가득 차 있는 피부지만 노화가 진행이 되면서 점점 콜라겐 수는 생성이 많이 되나요? 많이 안 되죠.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콜라겐도 노화가 진행이 되고 새로운 콜라겐이 생성이 되지 않으면서 점점점 이렇게 콜라겐이 끊어지고 무너지면서 이 틈 사이로 히알루론산, 수분이 날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 피부 바깥으로는 주름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불행하게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은 점점 조금밖에 생산을 못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이런 콜라겐의 부재가 피부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주름 많으시죠? 그리고 얼굴 주름, 이게 다 노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인 거고요. 이런 문제들은 콜라겐 수가 적어들면서 피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하이프는 콜라겐 생성을 어떻게 해준대요? 콜라겐 생성을 지속적으로 해주죠. 60에서 70도의 열이 들어와서 콜라겐이 자극을 줘서 이 콜라겐이 수축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항노화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금전적인 돈을 투자하고 또 거기에 침습적으로 이렇게 상처를 내고 휴식 시간이 필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나르소닉입니다.
나르소닉은 초음파잖아요. 여러분들 초음파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초음파가 언제 나왔을까요? 처음으로. 이 레이저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면 레이저 가지고 뭘 해요? 시력 교정도 하죠. 그죠? 조직 절개도 하죠. 내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도 내 피부 속에 있는 담석을 깨부셔서 소변으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 이것도 레이저의 역할이에요. 이 레이저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 이 레이저가 1970년대에 의료용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이 의료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피부암을 절제해 줄 수도 있고 혈관종 치료에도 많이 쓰이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파장이 단일 파장이에요. 단일 파장으로 이루어진 이 레이저 같은 경우는 혈관이나 주름, 색소, 제모 등의 효과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이 하나밖에 못한다는 거야. 단일 파장이기 때문에 빛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연보랏빛으로 파장이 하나죠. 그러면 이 제모를 하기 위해서는 제모만 되는 거야. 너무 범위가 작잖아요. 그래서 2000년대에 뭐가 나오냐면 IPL이 나온 거예요. 레이저의 단점을 보강을 한 거예요. 어차피 피부에는 자극은 있어요. 화끈거리고 아프고, 그죠? 그리고 효과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레이저 같은 경우는 단일 파장으로 하나의 문제점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2000년도에 나온 IPL 같은 경우는 파장이 여러 파장이에요. 그죠? 색깔도 되게 많죠? 빨주노초, 파남보, 컬러 되게 많죠. 이런 파장이 전반적으로 피부 전체에 번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한 번에 또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보다 그 다음에 나온 IPL이 굉장히 성행하게 됐던 거죠. 이런 IPL을 통해서 피부 개선 효과를 많이 보다가 이 IPL 같은 경우는 자극이 또 되게 많잖아요. 통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2004년도에 그 다음에 나온 게 RF라고 해서 고주파가 나오게 된 거예요. 고주파 같은 경우는 50에서 60Hz 이상일 때 우리는 그것을 고주파라고 하고 의료기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고주파 같은 경우는 3에서 30MHz일 때 의료기로 사용을 많이 하는 고주파를 말이 꼬여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주파를 이용한 탄력 리프팅 받아보셨어요? RF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RF. 프락셀. 그죠? 우리 한참 IPL 해가지고 주름 없앤다, 뭐 피부 탄력이다, 기미 없앤다고 많이 다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프락셀 하면서 많이 프락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프락셀 같은 경우는 열을 똑같이 하이프처럼 피부에 열을 침습을 시켜가지고 콜라겐 재생을 유도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30에서 50도 정도의 열만 발생을 하게 되죠. 요거는 고주파는 피부 속에 음파를 넣어서 주파수를 넣어서 피부 속에 있는 물 분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피부가 물이 몇 프로라고 했죠? 네. 이 70%의 물 분자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물 분자가 움직이면서 뭐가 발생이 돼요?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열이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열이 콜라겐이 재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열로 인해 가지고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고 이로 인해서 탄력과 리프팅이 개선이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주파를 이용한 다른 기계인데요. 일반적으로 고주파가 이렇게 피부 속에 공명을 전달을 해서 물 분자를 막 움직이죠. 이렇게 자극받은 세포 같은 경우는 열을 발생하면서 콜라겐이 재생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술 후에 진피층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생기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고주파가 효과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 2005년도에 프락셀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도면 같은 경우 이게 박피예요. 우리 피부 기미 벗겨낼 때 박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름 없앨 때 박피 또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피부를 잘게 레이저가 쏴서 피부 껍질을 절개를 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박피인 거고, 이게 너무 상처도 심하고 그리고 효과가 생각보다 없어요. 왜? 예민해지면서 다시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아져 가지고 박피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온 제품이 이제 프락셀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프락셀에 열을 집어넣어서 콜라겐의 재생을 도와주고, 그리고 절개를 해서 살점을 떨어뜨리면서 피부를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C 같은 경우는, 온전한 프락셀 같은 경우는 열을 집중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해가지고 에너지를 넓게 분포를 시키면서 약한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얘는 집중적으로 쏴가지고 요만큼만 피부에 상처를 내는 거죠. 그래서 피부 개선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프락셀이고, IPL보다 프락셀이 효과가 훨씬 좋다고 이야기는 해요. 다시 쉽게 한번 보면 요 기미가 있어요. 기미가 있는 부위에다가 프락셀의 열이 들어가서 살점을 떨어뜨려요. 파내요. 파내고 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딱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새살이 돋아나고 콜라겐 재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여기에는 가득 차지고 이쪽에는 딱지가 떨어지면서 기미가 흐려지는, 주름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프락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하이프예요. 왜 프락셀하고 IPL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함에 있어서도 하이프 장비가 또 나왔을까요? 맞아요. 피부에 자꾸 자극을 주는 거예요. 표피에 상처를 주잖아요. 표피에 상처를 주게 되면 우리 피부는 어떻게 돼요? 얇아지죠. 그리고 되게 예민해지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요? 자극을 자꾸 받을수록 많은 혈류를 보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면 홍조도 나오게 되죠. 요런 악영향들이 오히려 많이 생기더라. 그래서 표피를 상처를 내지 않고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콜라겐을 재생할 수 있는 하이프가 나온 거예요. 2010년도에 하이프 초음파 기기가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이 하이프 초음파 기기 같은 경우는 우리 진피층 1.5mm 상부층에 열 응고점을 내는 것도 있고, 3.0mm 하부층에 내는 것도 있고, 4.5mm 섬유 근막층에 상처를 내는 카트리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레이저나 IPL, 고주파, 프락셀 등은 표피에 상처를 내서 딱지가 떨어지고 해야 되지만, 요 하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진피층 안에 있는 콜라겐에 상처를 내서 콜라겐의 재생을 유도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체온이 몇 도예요? 36.5도. 우리 체온인데 40에서 55도 고주파, 일반적인 고주파 장비는 내 몸에 에너지 레이저를 집어넣었을 때 그 물분자가 움직여서 내는 열이 40에서 50도 정도예요. 그래서 요 40에서 55도의 열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지방 분해가 가능하고 독소 배출이 또 가능해요. 그리고 최적화되지 않은 신콜라겐, 그러니까 콜라겐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는. 그래서 요렇게 되고, 이 지방분해 독소 배출로 인해서 얼굴 라인이 슬림해진다던가 요런 효과도 충분히 볼 수가 있죠. 그리고 60에서 70도는 이 고주파 장비 프락셀이나
RF나 요런 장비 40에서 60도의 열이 일반적으로 피부 전체에 들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돋보기를 놓고 한 곳에 모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에너지가 모아지니까 에너지가 훨씬 강해지겠죠. 그래서 60도에 70도의 열은 집속 초음파를 이용해서 콜라겐에 직접적으로 상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겐이 변성된 콜라겐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 수 있고, 당연히 지방 분해나 독소 배출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레이저가 100도씨까지 올라갈 때는 아까 우리 남이나 부장님께서 말씀했던 담석을 부신다든가 암을 절제한다든가 이런 의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르소닉 하이프는 3.0mm의 도트를 형성을 하고 열 응고점을 형성을 해서 콜라겐을 재생을 시키는 것이고, 요런 그 고주파나 IPL 풀악셀 같은 경우는 요 범위 안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 범위 안에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고, 변성된 콜라겐을 회복시킬 수 있는 거는 60에서 70도의 열인 하이프 원리, 하이프 장비인 나르소닉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이프 기계의 작용에서 보시면 이중 작용 조직 조임의 기능이 있다고 해요. 우리 콜라겐은 이렇게 꼬여 있는 데다가 60에서 70도 열이 열 응고점을 꽝꽝꽝 쏴요. 그럼 얘가 이렇게 느슨해 있던 게 갑자기 열 받아가지고 촉 쪼그라들어요. 이렇게 변성된 콜라겐 섬유를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V라인을 하든 나르소닉을 받든 한쪽 시술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눈도 올라가고 팔자주름도 펴지고, 그죠? 볼 광대뼈도 올라가고, 요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거예요. 콜라겐에다가 직접 상처를 내서 요 나선형 분자가 갑자기 이렇게 착 수축을 해서 스프링처럼 탱글탱글해지니까. 그래서 얼굴 변화가 우리가 한쪽 하고만 나도 충분히 변화를 볼 수 있는 원리가 이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염증이 처음에 나게 되면 둘째 날 굉장히 심하고 그 다음부터 완화가 되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다 없어지거든요. 우리 그 상처를 수축하는 역할도 15일까지는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콜라겐 합성은 3일째부터 오늘 받고 나면 내일 더 리프팅이 되잖아요. 느껴보셨죠? 그죠? 그렇게 3일 후부터 한 달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수축이 가능하다라는 걸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어났을 때, 아기일 때 볼이 이렇게 통통하게 씻잖아요. 맞아요? 부장님 어떠세요? 부장님 그러셨어요? 흰머리라고 물어보는겨? 처음에 태어나면 볼이 통통하게 이제 거꾸로 씻자예요. 그죠? 근데 점점 1살, 2살 먹어가고 그러다가 노화가 시작되면서는 이 C자가 반대로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피부 노화. 네. 맞아요. 콜라겐이 무너지고 더 이상 재생도 조금밖에 안 하고, 그죠? 그로 인해서 수분도 날아가고, 맞아요. 이런 일들 때문에 점점 나이가 먹으면서 이렇게 변하는데, 우리 얼굴, 이 중안면 내부 구조를 이루는 4가지가 뭐냐면, 피부, 지방, 근육, 뼈. 이렇게 4가지가 얼굴을 구성하고 있죠. 근데 이 4가지 중에 노화로 인해서 이 4개가 다 변화가 생기는 거죠. 무너지고, 그죠? 볼륨감이 감소하고, 탄력이 떨어지고, 여기 볼이 꺼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소실되면 다시 재생하기 어려운 피부나 지방, 뼈와 달리 근육은 혈액순환이 되게 많기 때문에 회복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에 이렇게 C자가 탱탱하던 얼굴이 반대로 C자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런 변화를 다시 조금은 회복시킬 수 있다. 어디를? 근육을 잘 관리를 해주면 많은 회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팔자주름의 원인은 크게 뼈에 문제가 있고 또 노화로 인한 처짐이 있고 얼굴 근육, 표정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이렇게 중안면에 요 근육과 뼈의 모양이고 여기가 이렇게 쑥 꺼지고 나니까 볼이 쑥 들어가는 모양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노화로 인한 피부 구조의 피부 구조물 처짐을 한번 보시면 우리 피부 근육을 이런 눈 둘레근, 입술 올림근, 뭐 팔자주름이 있는 곳, 작은 광대, 큰 광대 이렇게 나눠지는데 노화가 가장 빨리 오는 곳이 요 1번 눈 둘레근, 두 번째가 여기 눈 밑, 그죠? 세 번째 여기 많이 꺼지잖아요. 저도 벌써 꺼졌거든요. 이렇게 꺼지게 되죠. 이러면서 팔자주름이 깊어지고 나중에는 볼까지 쏙 들어가서 정말 C자가 거꾸로 되는 C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눈 밑에 눈둘레근이 약화가 되면서 어떻게 눈 밑에 있는 지방층이 이렇게 있어서 광대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근데 눈둘레근의 근육이 약해지게 되면 이 지방층을 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방층이 밑으로 이렇게 늘어지게 되죠. 이렇게 늘어지게 되니까 요 부분이 이렇게 꽉 차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니까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비게 되죠. 비게 되니까 우리가 다크서클처럼 어두워져 보이는 거고, 그리고 여기 눈밑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관리는 우리 근육만 관리를 잘 해줘도 충분히 얼굴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얼굴에 있는 근육들인데요. 요 윗입술 올림근, 입둘레근, 그리고 작은 광대, 큰 광대 요런 라인을 충분히 케어를 해주시면 얼굴 리프팅이 잘 된다. 그래서 우리 웃을 때도 웃음 근육이 미소 근육이라고 해서 윗입술 올림근하고 광대근 이렇게 그거 들어보셨어요? 광대 승천한다고? 그 연습만 많이 해도 얼굴 리프팅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하잖아요. 이렇듯 이런 근육을 따라서 관리를 해줄 때 리프팅이 잘 되기 때문에 나루소닉으로 관리를 하실 때도 이런 근육들을 우리 얼굴에 있는 큰 광대, 작은 광대, 볼근, 또 눈밑근, 그리고 깨물근, 입둘레근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 원리를, 그 근육들을 그대로 다 터치해 줄 수 있게끔 나루소닉으로 얼굴 관리하는 방법을 이미지화 시켰어요. 요 부분이 윗입술근, 작은 광대, 큰 광대, 또 볼근, 입둘레근 요 주위만 특별하게 관리를 케어를 잘 해주시면 누구나 얼굴 리프팅에 성공하실 수 있어요.